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IT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리포트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특히나 이제 AI 분야에서 상당히 뜨거운 리포트인데요. 메리 미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인터넷의 여왕으로 불렸던 저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요. 원래 매해 1995년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를 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알긴 하는데 많이 읽어보진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매해 계속 내고 있어서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페이스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걸 투자한 본드 캐피탈의 설립자인데 계속 쓰다가 2019년에 이 트렌드 보고서를 멈췄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2025년 이번에 거의 6년 만에 트렌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까지는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였는데 이번에는 AI 트렌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AI라는 게 확실히 관심도 있고 6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이번엔 어떤 걸 정리했는가라는 거였는데 여전히 양이 많아요. 34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번역을 요즘 AI가 잘하기 때문에 이제 좀 돌리면 읽을 만도 하고 또 이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좀 포인트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AI 기술의 진화가 전례 없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전례 없는 속도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AI 혁명의 급진성을 부각시키는 리포트라서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뭔가요? 세상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표현조차 과소평가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범위가 급격히 확장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 빠르고 글로벌 리더십 변화가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데 특히나 AI 그리고 가속화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이제 자본이 경계가 없어졌잖아요. 그 예. 경계 없는 자본들이 결합이 돼서 정보 조직이나 연결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는 건데 이게 마치 스포츠에서 선수의 기록이 데이터 입력이 계속되면 또 훈련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방대한 데이터셋을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점점 더 스마트하고 경쟁적으로 변화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일단은 뭐 뒤에 이제 8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AI 사용과 확산 속도가 지금 인터넷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계가 인간을 앞지르는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가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정도 된 디지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AI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혁신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고 예. 신생 AI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신생 AI 기업 또 빅테크 기업 간의 AI 중심 투자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기존 플랫폼 대기업하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이 AI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적으로 또 확장이 돼서 세계 각국이 경제, 사회, 영토적인 야망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과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가 그런 다양한 형태, 뭐 미국과 중국의 테크 리더들의 치열한 경쟁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트렌드를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논의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게 이 리포트의 뭐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AI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여러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면면들을 네. 이 300 몇 페이지라고요? 340페이지. 네. 이야, 이 방대한 분량에서 다 그걸 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총 8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챕터명이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예. 이제 첫 번째 챕터부터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제목이 변화가 과거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짝대기 있고 그러함, 실제로 더 빨라지고 있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 중에서 뭘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검색 달성 속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일 검색량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구글에 계속 검색을 할 거잖아요. 3,650억 검색을 하는 게 구글에서 11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예. 연애 사람들이. 근데 챗GPT가 단 2년 만에 사람들이 연 3,650억 검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구글 대비 5.5배 더 빠른 속도인데 네. 좀 상당히 흥미로운 키워드가 나오는 게 이게
기술의 복리 성장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폭발적 성장이 됐을 때 이게 그럼 왜 AI가 이렇게 급성장하느냐? 결국에 3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다양한 인터넷의 경험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공부하는 AI가 복리적으로 빨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상 못했던 수준이 개발하던 사람들 역시도 예상 못할 정도로 너무 빨랐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AI가 이익도 있지만 위협이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문명의 성과가 인간 지능의 산물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기계지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같이 되는 머신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니까 인류의 야망도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로봇이 반복적 노동으로 인류를 해결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이 뭐 치명적 자율 무기라든지 편향적 의사결정이라든지 안전 및 고용에 대한 불안 같은 거를 동시에 가져오는데 이게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리포트를 써온 메리 미커 역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런 변화의 속도가 실제 숫자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뭐 증빙 자료로 제시되고 있나요? 네, 실제 이 데이터 이제 이 자료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나와요.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챗GPT 기준으로 주간 활성자 사용자가 이제 8억 명 돌파하는데 17개월 걸렸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존에 인터넷이 한 23년 걸렸던 속도래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의 사용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100만 사용자 고객 도달까지도 챗GPT가 딱 5일 걸렸죠. 근데 아이폰이 74일 걸렸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엄청 빨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AI 도입과 확산의 속도가 그 어떤 역사상 기술보다 빠르고 이제 규모가 넓다라는 것이고 투자에 있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통적 기업의 AI 도입이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S&P 500 기업 중에 50%가요. 실적 발표할 때 다 네. AI라는 키워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산업까지도 다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AI를 그럼 도입하는 목표가 지금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비용 절감보다는 성장 혁신을 위해서 AI를 쓴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AI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의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제 기술 분야라는 게 원래 투자를 하면 단계별로 투자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AI로 보면 1차 웨이브가 대규모의 뭐 서버라든지 해저 케이블, 데이터 센터 같은 초기 데이터가 있다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인프라 강화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GPU라든지 TPU라든지 아니면 냉각 센터라든지 이런 특화된 인프라 쪽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연간 수십조 원의 규모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이 투자하는 것들, 뭐 자본 지출이라고 하죠. 카펙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결국에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전기랑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돈 넣으면 되는데 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긴장 관계가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AI 수요와 에너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는 비용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객만에게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을 저도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인터넷과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초기 포털 회사들, 초기 검색 회사들이 후회하고 있는 게 네. 인터넷은 공짜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에 대해서 네. 많이 후회한다라는 소리를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AI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전력 소비량도 많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드는데 네. 지금은 선점하겠다고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갑자기 돈 내세요 하면 이미 우리 업무나 우리의 일상은 여기에 의존도가 엄청 높아졌는데 그렇죠. 이거 나중에 또 다른 유튜브 또 다른 OTT처럼 매달 과금 엄청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첫 번째는 그래도 비용이 예전보다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전보다 돈을 덜 쓸 수 있는 방식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AI를 쓸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학습을 시키는 비용이 있고 서비스를 할 때 쓰는 추론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학습이라는 비용은 계속 비싸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똑똑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답변을 하는 프로세스, 네. 추론을 하는 프로세스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졌느냐? 지금 2년 동안 99.7%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0.3%밖에 금액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엔 엔비디아의 GPU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들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나가 오히려 선도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던 곳들이 기술적 혜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심해질 거니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의 키워드였고, 네.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AI 사용량과 비용이 있는데 지금 봤더니 손실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플랫폼 비즈니스 초창기처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플랫폼 초창기 때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뭐 사용자가 뭐 10만이 아니라 100만, 1000만이 되면 광고비나 이런 거 들어가니까 어차피 인터넷에서는 회원수가 100만이든 1000만이든 이른바 한계 비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떨어질 수 있다 였는데 네. AI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AI는 100만 사용자가 되면 사람들이 AI의 인프라도 100만처럼 돌릴 거고 네. 1000만 명이 되면 또 그만큼 GPU를 많이 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니까는 과연 이게 일반적인 그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금액이 떨어질 것이냐. 그럼 결국에 거기에서 몇 명 진짜 핵심 컨텐츠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몇 명만이 살아남고 그 안에서 또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이 보고서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보고서를 통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성을 올리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을 텐데 네. 혹시 이 보고서에서는 AI 기업들의 수익성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로 최종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예. 그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돈을 매출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출 내는 것보다 비용 훨씬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결국 최고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최고의 기술 보유자가 아니라 시장과 산업의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읽는 주체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선점 효과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티컬이라든지 핵심 영역들을 지금부터 잡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 보고서에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까지 진단은 안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AI에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검색 기능 기반의 AI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처럼 네. 잠깐 AI 이용하기 전에 광고 보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OTT처럼 월 이용료 네. 얼마 내면 그냥 무한 쓰세요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실은 이 서비스 모델만 거의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가 돼서 있어요?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경쟁 구도에서 예. 지금 그럼 돈을 누가 버는가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계속 경쟁이 심해지는데 어디서 심해지냐 모델에서 심해지니까 오픈소스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비스를 만드는 데들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있고 거기서 돈을 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그럼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돈을 벌 거냐 특화된 곳이 벌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건 좀 따로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네. 여기서 지금 그건 당장 지금 어떤 데들이 돈을 버냐서 흥미로운 게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의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GPU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칩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AI 컴퓨팅 전문 업체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나 데이터 센터를 최적화해주는 쪽.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어위브라고 하는 회사가 이 AI 인프라 전문 클라우드 기업인데 여기가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7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해주는 쪽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오라클 하면 우리가 되게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라클의 AI 인프라 매출이 2년 만에 50배 이상 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이었지만 이 인프라 관리를 잘해주던 곳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또 한 가지 데이터 관련돼서도 상당히 돈을 벌고 있는데 왜냐하면 AI가 학습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결국 사람이 만져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데이터 라벨링하고 만져주는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스케일 AI도 2023년 대비 2024년에 매출이 또 16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서비스단에 있는 곳들은 계속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이 AI를 더 좋게 해주는 예. 이 어떤 칩에서 성장해서 데이터 인프라 세팅하고 관리해주고 데이터 만져주는 이쪽이 지금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는 돈들을 버는 것들에 좀 회사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한번 잡아야 될 정도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AI 분야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아주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나요? 상당히 AI 역량이 중국이 높고 빠르게 추격 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오픈소스 부분에 있어서 2025년 기준 중국이 세계 1위고 딥시크나 알리바바의 Q1이나 아니면은 바이두의 어니 같은 모델들이 성장을 해서 성능 격차를 계속 빠르게 좁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서 지정학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메타의 CTO 역시 현재 AI 경쟁을 일종의 우주 경쟁,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개발하던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에 비교를 해가지고 중국의 역량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고요. 미국은 모델 혁신이나 인프라에서 선두가 있지만 중국은 저비용, 로봇, 정책 이런 부분에서 빨리 추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AI 리더십이 지정학적 리더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AI가 이제 단순히 온라인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리적인 세계와도 이제 점점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AI 혁신이 물리 세계에서는 오히려 더 빠르고 극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 이런 로봇을 움직이게 하니까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 좀 뛰어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자율주행이나 국방산업 이런 물리적 산업에서 AI가 빠르게 들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웨이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샌프란시스코 라이드쉐어 시장의 점유율을 20개월 만에 0%에서 27%.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라이딩 시장을 27%까지 20개월 만에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이거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재밌었던 게 7번째 토픽이 AI로 촉진된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증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성 인터넷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쓴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 못 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비용 위성 인터넷 확산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26억 명의 비연결 인구가 온라인에 새롭게 유입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인터넷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AI 네이티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네이티브 26억 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생태계랑 다르게 또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 언어나 맥락 같은 사용자 의도를 AI가 얼마나 더 가져가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하고 있죠. 네. 아마 8번째 테마는 우리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의 직업, 일자리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결국에는 일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로봇이나 드론 같은 물리적 자동화도 있지만 인지적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라서 AI가 뭐 출원이나 창작 문제 해결을 하면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얘기한 게 미래의 노동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뭐 AI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AI가 아첨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게 결국에 인간의 행태를 담는다. 그래서 RLHF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인간의 피드백 강화 학습처럼 AI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AI랑 로봇이 뭔가 행동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것들을 고쳐주면서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이 본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네. 기계가 자동화할 때 예. 자동화되는 기계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다듬어주면서 계속 우리가 같이 일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결국 AI 역시 생산성이나 일의 진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AI 세상 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해주는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